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추천해볼 지역구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길호 의원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제주시 삼도일동 삼도이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의원입니다. 오늘도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제주 글로벌센터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 김정림입니다. 김정림. 네. 님 스플림. 오, 맞아요. 네. 임자 중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지. 또 있어가. 아는 게 수풀림자밖에 없어요. 교장 선생님처럼. 요즘은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고. 가정은 행복하죠. 잠깐 한 3초 정도 뜸들이는 한 거는 좀 생각해보고 네. 얘기한 거지. 막 행복하지는 않아 마신. 아 잠깐만요. 뭐, 명찬 형이 술을 많이 먹어요? 아니요. 남편한테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. 아 그럼 뭐가 문제야? 센터 운영이 많이 어렵고 아. 의원님들이 도움을 안 줘서 작년에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네. 거기에 보게 되면 제주도에서 사는 게 훨씬 육지보다는 만족도는 높았어요. 생활에서 만족도는 높은데 취직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교육 면에서는 그다지 높진 않아요.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이라든가 기후라든가 그거는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. 제주도가요. 네. 좀 센터 얘기를 네, 센터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센터 얘기를 하려면 눈물부터 왕왕 나서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우리 센터에는 지금 현재 7명이 직원이 센터를 지금 운영을 15년 하고 있는데 몽땅 이주 여성이에요. 처음에 초창기 2007년도에 설 때도 전국에서 최초로 다문화 가정 당사자들이 사단법인 단체를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다문화 가정 당사자가 운영하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어요.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보게 되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법률적으로 돼 있어요. 근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재정법이 바뀌면서 그렇죠. 그전에는 이제 운영비를 줬어요. 근데 이제 정부의 지원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운영비 지원이라는 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안 된다. 그러려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다문화 가정들이 그 국회의원도 찾아다녔고 그럼 어떻게 상위법이라도 좀 바꿔주라. 우리가 이렇게 1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15년을 해왔는데 정말 너무 힘들다. 임대료만 해. 작년에 같은 경우는 센터에 차량을 팔았어요. 집세를 못 내서.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태껏 그 5월 달에 체육대회를 하잖아요. 우리 네. 의원님들도 오시잖아요. 그때 네. 인사하러. 그때 이제 스폰을 받아요. 그러면 이제 다문화들이 3만 원, 5만 원,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10만 원도 후원을 낼 수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모금을 했다가 또 이제 11월 달이면 그 일일 호프를 해요. 각 그렇죠. 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쿠폰을 팔아서 1년 동안 그걸로 이제 집세 공과금 냈는데 작년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도 없어지고 일일 호프도 못하고 올해도 못하고 내년에 이제 문 닫아야 될 판이에요. 지금.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. 원희룡 지사님이 외국인 근로자 센터도 자기 관심사무로 해서 지정기타를 몇 억씩 지원을 해주잖아요. 취업지원센터 우리도 필요해요. 뭐 국제의료, 이 언어에 관한 국가 자격증들을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따야 되는데 취미 교육으로는 전혀 안 되거든요. 반년씩 이제 양성을 하고 또 보수 교육을 하고 이분들은 엘리트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문적인 취업 지원 기관을 지정만 해주면 가능하거든요.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하나 더 있어요.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. 사회복지법에. 근데 사회복지시설을 저희들 시청에 신청은 했어요. 왜냐하면 저희들 면적이라든가 이게 시설 조건에 다 부합이 되니까. 근데 그거는 신청 자체를 거부를 하더라고요. 아니 그게 조건에 안 되면 거부할 수 있는데 받지도 않는다는 거는 이제 자기가 일을 하고 싶지 않다. 직권남용이다.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. 근데 제주도에 그러한 센터가 몇 개 있어요 지금? 센터가 지금 전문 센터는 몇 개 안 돼요. 그냥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조금씩 하는 데는 있는데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건강가정센터랑 다문화가족센터랑 그다음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센터. 근데 거기는 또 근로자들 위주로 하다 보니 다문화는 또 거기 가면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방향이 다르잖아요. 네. 근로자들은 뭐 임금체불이라든가 그쪽에 안전교육이라 뭐 한국어 이쪽으로 하지만 이주여성 취업교육은 또 아니거든요. 그럼 이제 취업교육 할 때가 필요한데 이제 뭐 공무원은 어떻게 얘기하자면 여성 일하기 센터 있잖아요. 거기가 교육받으면 되잖아요. 저는 그냥
말을 못했어요. 정민구 의원님이 의외로 많이 알아요. 사회복지 쪽 이런 업무들은 행정위 계셨고 지금 교육이지만 어쨌든 많이 알아요. 그쪽 분야. 어쨌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한번 두루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제도나 이것들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 네. 만약에 뭔가를 하나 이제 그 지원 근거가 있으면은 그 다음은 현기로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겁니다. 왜 낚으긴 내가 낚았는데 왜 또 나한테 아니 제가 그 조사를 제가 다 한다니까. 조사를 하고 네 하고. 정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운영비만 주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은 그건 사업비로 들어가지 않나요? 그거는 사업비죠. 그냥 공모 사업으로 하다 공모해가지고 보니까 들어가죠. 예산이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50% 안정적이지 잘려. 않다. 그냥 얘 뭐 다 우리뿐만 아니고 장애인들도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게 또 심사위원들이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이제 또 자르는 거예요. 1호 코드 1호가 들어가는데 할 수 그 있나? 부분은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겠다. 저는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할 때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수요 조사도 한다고 하셨고 그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업 계획을 잡는데 이걸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 욕구보다 다르죠. 자기 시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필요성과 못 불필요성을 판단해 버리는 그거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겠다.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. 예. 그래서 현장 행정이 중요하다 우리가 네. 하는데 예 그럴 수는 있네요. 방법은 따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. 그쵸. 말씀하셨듯이. 네. 예, 그런 차이는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네. 방법을 찾으려는 공직자와 그렇죠. 제도를 틀 안에서 이제 일을 하려는 이런 공무원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이게 극과 극이겠지. 완전 극과 극. 정말 네. 저는 버릴 수가 없는 게 내가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대에서 해결을 못하면 우리 다문화 자녀들까지 이거는 문제는 꼭 갖고 가야 된다. 그래서 지금 놓치지 않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지니까 비대면 교육을 애들 됐잖아요. 근데 이주 여성 엄마들이 생업하느라고 컴퓨터도 모르고 그 무슨 디지털 이것도 아무것도 몰라요. 이제 문자 우리 애들 6학년인데 문자가 하루에 10통씩 와요. EBS에 들어가세요. 이배용터 들어가세요. 회원가입하세요.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한데 그냥 이제 방치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좀 관심 있는 엄마들은 센터에 와서 회원가입을 좀 도와주라. 근데 이제 한 몇 명, 3-4명 해줬어요. 회원가입인데. 근데 이게 또 자기네끼리 카톡으로 그 센터, 글로벌 센터 가니까 야, 회원가입 무료로 해준다. 빨리 가라. 이튿날에 그냥 줄쳐 언니 이거 빨리 가입해줘. 그냥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. 중요한 거는. 그래서 이걸 내가 왜 다 안 해야 돼? 이런 느낌이 있고 너네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. 근데 엄마가 그 표현 자체도 못해요. 선생님한테 우리 애는 이거 가입을 못합니다. 애가 컴퓨터 모르고 저도 몰라요. 이런 말 자체를 못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이제 해 도와주다가 교육청에 이거 좀 도와줘서 나는 토무진 멘붕 와서 근데 교육청에서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게 여태껏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. 반영할 수가 없어요. 제가 그래서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우리 이주 여성들도 이제 인재들도 많고 하니까 통역 상담사 예를 들어 코로나 대응 그 학교에 그렇죠. 알림장, 가정신문, 맞습니다. 학교 통신 근데 나는 내 업무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것만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사례를 찾아봤어요.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자기 나라 언어로 이주 여성 한 명씩 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울시면 그래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문자를 이제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서 이 문자를 번역해서 학교에 놔주면 학교에서 일괄로 중국어를 쫙 하고 베트남어를 쫙 해서 사장님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코로나 터지자마자 정민구 의원님 손잡고 센터로 의원님! 데리고 갔어야지. 호구 TV 바로 물 안 먹어. 제가 좀 이해를 했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 원격 수업을 하면서 저희 의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애들이 할 수 있는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. 그쵸. 해서 그것도 보급과 문제. 전산 망 까는 거, 그 다음에 어떻게 원격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제 콘텐츠의 문제 이런 점에 관심을 가졌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놓쳤네. 진짜로. 아유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의원님 사과할 일은 아닌데 근데 이제 탐나는 전을 또 신청하죠. 그 다음에 이게 핸드폰으로 이제 잔여 백신 신청하잖아요. 또 그것도 몰라.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 아까 7분 정도 계시다 그랬잖아요 센터에.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? 아, 그걸 놓쳤네요. 하도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니까 한 8년 전에 시청 찾아가서 그 공공근로 사업 있잖아요. 네. 그
한 5명이라도 요거 다문화 사업을 해서 인원만 넣어주라. 우리가 운영비를 안 주지. 우리는 일이 너무 많은데. 그래서 그때부터 넣어주기 시작했는데 그거도 8개월이에요. 예, 기간이. 예. 그거도 하루에 5시간. 기간적으로 네. 해서 그래서 지금 그분들로 공공물로.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. 이제 그분들이 아까 같은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데 투입되고 뭐 교육 프로그램도 짜고 그러시나요? 근데 딱 자기 업무만 또 해야 돼요. 애기만 애기 돌보미로 주거든요. 그러니까 애기만 봐야 돼. 그러다 애기가 무슨 엄마들이 교육 받으러 오는 엄마들이 애기를 업고 오잖아요. 그러면 애기를 그냥 안고 뭐 우유 먹이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또 상담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 통역사를 딱 2명만 줘요. 근데 그걸로는 우리 하루에 우리 센터에 100명 넘게 이용을 하는데 하루에 100명이 예, 넘어요? 더 와요. 프로그램이 5개 운영하잖아요. 그러면 그분들이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애들을 보는 역할이 그쵸. 주 애기를 5분이 5명을 주면 2명은 네. 애기 보고, 애기 보고. 예, 또 2명은 통역하고, 통역하고. 예, 1명은 방역. 끼어들어도 돼? 네. 약속을 하나 할게. 내가 네. 백수가 되면 가서 자원봉사할게 센터에. 진짜요? 근데 백수 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. 아니요, 그럴 일이 많아요. 아니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자기 이제 역할을- 백수가 되시면 우리 센터에 와서 방역 쪽을 이제 방역을 방역도 하고 방역 제가 회사를 운영했었잖아. 아 진짜요? 왜? 어우 방역도 너무 하고 깨끗하게 해주실 것 같아. 방역도 하고 행정에 대한 서비스들을 제가 뭐 문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아유. 조금이나마 배워서 어쨌든 저는 현규 위원장이 방역 회사를 운영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CMP 방역. 시간제로 자원봉사 가능하죠. 해요. 하루 2시간. 우리 봉사 뭐 실적도 4시간. 우리 다 예, 올려줄 애기도 거예요. 볼 수 있어. 손지가 있기 때문에. 아, 다 2시간은 되겠네. 뭐다 돼. 전천후야. 아 진짜 다 되겠네. 일주일에 8시간 정도는 일주일에 오, 8시간 괜찮네요. 정도는 내가 예, 예. 봉사를 그러면 하도록 일주일에 한 이틀은 가야 되겠는데? 이틀 2시간씩 2시간씩 4일이면 사일 정도면. 4일째 그럼 괜찮네. 일주일. 야 이건 지키지 못할 약속입니다. 아니 1년 아니 이게 방송에 나가면 지켜야 돼요. 아니 최하 1년 이상 주 8시간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. 아, 이 촬영을 우리 오래 했는데 네.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은? 아 저는 15년 묵은 채가 내려간 느낌이에요.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너무 푸근한 의원님들하고 이거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내일은 너무 한 5kg 빠질 것 같아요. 지금. 5kg 빠지면 병원에 입원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? 아이. 그럼 너무 마지막으로 좋아요. 네. 우리 현규 위원장님한테 네. 현직에 계시니까 네. 바라고 싶은 점은? 저는 의원님한테 지금 얘기를 오늘 했다 해서 당장 뭐 시스템이 바뀌거나 뭐 천지개벽이 일어날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들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구나.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구나. 네,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셔도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.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속심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. 항상 의원님들은 높으신 분들, 바쁘신 분들. 근데 너무 좋아요. 허그TV 최고! 오. 아니 저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학생들이 이런 그 접속 못하는 이런 부분에 놓친 부분을 제가 다시 또 의회로 돌아가서 네. 교육청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속을 시키겠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진짜 아, 너무 네, 아니, 기다렸어요. 한다면 합니다. 아니 형님도 네. 뭐 해야지. 우리 공직자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요.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현장의 소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그런 준비들만 해주시면 맞아요.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들도 꽤 있다고 보고요. 좀 부담되는 건 말랑말랑한 의원이 과연 갈수 있을까요? 얘기를 들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쨌든 정말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고 또 하나 기대되는 건 미비한 지원 속에서도 여태껏 끌고 왔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와서 상당한 힘이 축적돼 있겠다. 그 센터 자체는. 그러면 좀만 더 관심을 가지면 이 국당에 와서 자리를 잡고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께 정말 대한민국 제주도 최고다라는 그런 맞습니다. 서로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네. 거예요. 결론은 너무 좋습니다. 진짜 앞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다문화에 관심을 갖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그쵸? 저는 관심은 많았어요, 사실. 근데 위드 코로나 발표가 돼서 12월 달에 일일 로프 같은 거 한번 하세요.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. 저희들 지금
그잖아 지금 이제 반드시 해야 내일부터 되겠네 지금 예. 상황이. 안 하면 내년도에 예산이- 진짜 예산이- 문 그러니까 닫아버릴 상황이라서 12월 달에 하세요. 티켓, 아, 진짜요? 티켓으로 합니까? 티켓으로 그죠. 50만 원 여기. 티켓 해야겠다. 내일 이사님들 네. 집합. 저도 50만 원 책임지겠습니다. 너무 좋다. 네, 티켓. 마무리하시죠. 아니 탈 만약에 간시엘라. 아니 어차피 가서 한잔 하는 거잖아. 탈 간시엘라. 일정이 잡히시면 저희들이 이제 다음 호팁 촬영을 할 때 네. 그거를 홍보를 해드릴게요. 이렇게 만들어서. 어머니 하나는 오늘따라 잠 못 잘 것 같은데 어떡해. 한다면 합니다. 뭐 어려운 거라. 아, 우리는 해요. 역시 호구 TV야. 예. 아 말랑말랑한 의원님들 최고. 구독. 좋아요. 알림 설정. 따다다다다.